그러면 아사미님이 준비해주신 테슬라 내년 보조금 정책 시작하시죠. 네. 자, 이거, 진짜 궁금해. 왜냐면 로시로우님 지금 아니, 주문해 저 놓으셨거든요. 지금 커트라인 벌려서 지금 못 받게 생겼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아, 보시면 이거 이게 공개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전기 자동차 보조금 누리집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이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1년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이게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핵심이 뭐였냐면은 6천만 원 이하는 100%, 9천만 원까지인가요? 50%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인데 이 보시면은 21년 2월이잖아요. 매년 2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말이 나왔던 게 요 기사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기사 보이시나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수백만 원 비싸진다.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GV6랑 EQA가 기존의 보조금을 100%로 받았다가 50%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 커트라인이 보시면은 이제 6천에서 5,500원 낮아진다는 거고 기존 9천에서 이제 그 50% 받는 조건도 8,500 강화된다. 근데 지금 이거는 요 지침, 그러니까 22년도 2월달 나오는 지침이 나오기 전에 업계에다 미리 이제 정부가 이제 의견을 조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될 의견을,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안. 그래서 테슬라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이제 언론 기사를 엄청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실 거예요. 매년 그랬어요, 테슬라 오너들이. 그래서 2월 달에 뜨면 거의 일주일 안에 각 제조사들이 아, 우리는 출고가 이렇게 할 거야. 출고가를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 달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죠. 모델 3 롱레인지를 5,990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가격에.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얼마를 받은 거죠? 5,990만 원을 내서?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거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초반대였고, 뭐 인천시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300?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요. 그 금액이 지자체마다. 네, 그래서 롱레인지를 4,700만 원 정도에 산 거잖아요. 5,900이니 이제 만약 인천시 보조금 받고 한 1,200 정도 되면은 그 네.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변수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차들이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인천시에 요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600명 정도가 남은 이제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거를 전기 화물차로 돌린 거예요. 인천시에서. 차가 그러면 안 600명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차를 네. 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을 뺏긴 게 아니고 차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고 소형 화물차가 이제 생산이 주로 되니까 소형 화물차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되는 물량 쪽으로 나라에서 보조금을 돌린 거예요. 이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뭔가 이제 100억을 만들면 100억을 다 써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는 보조금을 쓸 수 있게 이거를 이제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천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보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거를 제가 뇌피셜로 추정해 볼 거예요. 예, 이제 보시면은 이 엑셀 시트인데 이거 제가 나름 좀 이제 인터넷에서 조회해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그게 뭐냐면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이 판매량이에요. 그 10월 말 기준. 10월 말 기준. 지금 인터넷 조회하면은 뜨는 판매량이에요. 이게 뭐 자동차 협회인가? 거기서 통계 자료로 나오는 걸 언론에서 뿌린 건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한 달, 1년에 72만 원 주고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언론에서 뜨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언론에서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비율을 보시면 돼요. 이제 판매 비율이 있는데 그 아이오닉 5가 33%, 그죠? 그다음에 기아 EV6가 12%, 그 테슬라의 모델 3 Y가 이거는 이제 개별 값이 없어서 이제 통합 합친 값은 있어가지고 이게 28.5%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보조금 대상이에요. 빨간색 애들 아니고. 그래서 요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판매량을 보면 5만 7천 대 정도 돼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이렇게 좀 확장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2020년대에는 보급 목표가 9.9만 대였고 전기 승용차만 21년도에는 12만 이게 그 12만 대가 목표였어요. 네. 예, 12만 대 목표, 이제 120%가 증가했는데, 이 12만 대를 목표로 하는데, 요거는 전기 승용차 빼고, 뭐, 전기 화물차,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전기 승용차만 대략 지금 추정해 보면 10월 말기준 5만 7천 대니까 대략 한 6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봐요. 연말까지. 그러면은 매년 그 120%를 증가를 해야 되면은 내년은 대략 7.2만 대? 7천, 그러니까 7만 2천 대를 보급을 해야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만 2천 대를 보급할 수 있게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보조금을 올해는 얼추 맞았네요. 6만 대. 근데 문제는 돈은 있어요. 돈은 음, 있는데 사람들이 보조금을 주는 차를 살 거예요. 안 음, 주는 차는 안 살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 요거를 이제 요 항목을 보시면 요 항목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거든요. 출고가 기준으로 제가 나름의 요율을 넣어가지고 판매량을 유추해 봤어요. 음.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받으면 안 팔리고 받으면 팔리고 좀 덜 받으면 좀 덜 팔리고 이거를 제가 아주 단순하게 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한 4개에서 5개 사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사양이 보조금을 덜 받아요. 그래가지고 요율을 0.7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올해 6만 대, 내년에 7만 2천 대의 그 요율을 넣어가지고 판매량을 추정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애들만 쭉 뽑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4만 3천 대가 나와요. 4만 3천 대면은 7만 2천 대에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7만 2천 대를 팔아야 정부 보조금을 쓸 수 있는데 지금 4만 3천 대로밖에 일단 추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 3랑 Y 같은 경우는 Y는 아예 못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 3는 스탠다드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는 이제 올해 이제 16,000대 팔았는데 내년에 6,000대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4만 3천 대가 팔린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요건을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이 정책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대로 가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차들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핵심이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차가 보조금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떤 거겠어요? 지금 여기 비율로 보면은 아이오닉 5, 니로,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Y예요. 얘네가 보조금을 받아야 보조금 집행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히 따졌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호락호락 원하는 대로 5,500에 8,500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밀고 있는 모델 있죠. G80은 애초에 못 받는 거지만 GV6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5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제 보면 그럼 현대가 차값 내리면 되지. 현대가 차값 내리겠어요? 마진율이 10%도 안 나오는 기업이. 그리고 지금 물량 다 미국으로 지금 전기차 생산 물량 지금 넘긴다고 하는 마당에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다시 한국으로 갖고 오면은 더 마진이 안 나오겠죠. 저는 현대가 차값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분명 제가 지난번에 트위터에 올린 대로 환경 같은 데서 때릴 거다. 보조금 정책 이대로 좋은가? 분명 음, 나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사방팔방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정책은 분명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EPA랑 환경부 주행거리 비교표예요. 이게 뭐냐면 잘 보이게. 이게 뭐냐면 EPA에서 조금 더 인증한 크게 해주세요. 좀만 더 크게. 예, EPA에서 인증한 키로수랑요. 우리 환경부 인증한 키로수랑 비율을 좀 따져봤어요. 음, 대략 한 90% 나와요. 아무리 안 나와도. 네. 아무리 안 나와도.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트위터 올렸는데, 테슬라가 이제 모델 3, 제가 지금 모델 3, 모델 Y 이렇게 이거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네.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 이게 LFP 모델이 나와요. 그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델 3 LFP 같은 경우는 EPA 인증 받았어요. 그래서 272마일이 나오고 EPA 키로수가 438km가 나와요. 환경부를 인증받았을 때 단순율 0.9로 곱하면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얘가. 394가 나와요. 394. 이거보다 조금 좋아지긴 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 차가 2020년 모델 3 롱레인지예요. 롱레인지인데 지금 배터리 좀 열화돼가지고
446이 아니라 한 400 초반 정도 가요.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모델 3 LFP랑. 근데 400 정도 되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다니는. 충전 제대로 하고 또 슈퍼차저 사방팔방 다 깔려 있고 전혀 문제 없거든요, 저는. 전국을 근데 다 다녀도 된다 이거네요. 전국 다닐 수 있죠. 전국 다니면 더 좋죠. 슈퍼차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모델 Y LFP 모델이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을 건데 이게 지금 루머가 인터넷 도는 루머가 455km 간대요. 롱레인지만큼 나오네요. 더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롱레인지 모델이 이제 환경부 인증이 511이거든요, 이게. 네. 이거보다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이건 해외 기준이니까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준이 WLTP 기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뻥튀기 그 인증 기준이. 그래서 저는 LFP의 모델이 내년에 엄청나게 화두가 될 것이다. 이게 오히려 이제 가성비로는 이제 월등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보조금 정책은 지금 얼마 전에 공개한 대로 가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수소차처럼 집행률 안 나오면 머리 아픈 쪽은 정부 쪽이에요. 지금 어쨌든 보조금 정책이 지난번에 뉴스 나온 것처럼 나오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모델은 모델 3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델 3 스탠다드 정도. 스탠다드만 네. 받고 나머지는 네. 롱레인지랑 이런 거는 50% 받을 테고. 네. 그리고 받을 게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격에 대한 뭔가를 또 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테슬라는 우리나라에 파는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거지로 가격을 맞출 것이다. 어차피 뭐 마진은 다 다른 나라에서 뽑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처럼 롱레인지가 보조금 100%를 받았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아마 100%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근데 스탠다드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로시로무님 지금 이제 퍼포먼스 좀 오매불망 하시는데 퍼포먼스도 보조금을 받게 테슬라가 조치를 할 것이다. 그 정도는. 50% 정도 받을 수 있게. 아, 이제 상담을 좀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계약이 걸려 있는데 롱레인지 모델 Y가 FSD를 포함해서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FSD를 더 하니까 8,600 얼마에다가 제가 이제 그냥 옵션을 붙여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옵션가는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초기가 기준이에요. 초기가 기준. 네, 근데 그 FSD를 포함하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옵션가는 포함 안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가격들은 FSD도 옵션으로 치나요? 옵션이에요. FSD. 아,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저는. 네, 그렇죠. 아, 고민이 갑자기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 8,500이 넘던데요? 퍼포먼스 말고 롱레인지 했어요. 롱레인지는 되죠. 롱레인지는 무조건. 네. 퍼포먼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은 안 들어가는데 FSD는 들어간다고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이것도 볼게요. 현대 옵션 장난 아니잖아요. 옵션 그 차 볼 때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잖아요. 지금 요 아이오닉 트림만 4-5개예요. 근데 이게 기본 가격이고 여기다 옵션 들어가면은 모델 3, 모델 Y 가격 육박합니다. 6천, 7천까지 훅 올라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옵션도 막 올라가니까. 7천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다 공장도 가격이에요. 공장도 가격. 예.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다행입니다. 저 FSD는 포함 안 되는 줄 알고. 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언론사에서 이 보조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내피셜 기사가 쏟아질 거예요. 쏟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일부 협회나 이익단체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정부를 향해서 이게 좀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막 쏟아내겠죠.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본래의 취지, 보조금을 주는 거는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수급도 안 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소원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년의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 가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더 많은 차들이 보조금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